태영그룹이 연초 시장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계열사인 태영건설이 과도한 PF 우발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결국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구순이 된 창업회장도 경영 일선에 복귀했습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은 단순히 중견건설사의 유동성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태영그룹이 유일한 민영 지상파 방송국인 SBS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태영그룹의 자구안에서 사실상 SBS가 빠져있다 보니 채권단과 그룹의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 태영그룹을 둘러싼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 퍼즐이 직접 취재했습니다. 연초 시장을 뜨겁게 달군 주인공은 태영건설입니다. 시공순위 16위밖에 안 되는 중견건설사 태영건설이 부동산 PF에 따른 대출금 상환 문제로 워크아웃을 신청했는데요. 태영건설이 직접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대출과 자체 시행한 PF 사업장 29곳의 대출액은 4조 5,800억 원 가량입니다. 회사가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은 2조 6,700억 원 가량으로 대출액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10위권 밖 중견건설사의 위기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자칫 PF 파산 도미노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주목받고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SBS입니다. 태영그룹의 지배구조 살펴보겠습니다. 태영그룹의 지주사인 TY홀딩스는 태영건설, 블루원, 에코비트, 태영인더스트리, 평택사이로, SBS, SBS 미디어넷 등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자구안으로 블루원, 에코비트, 태영인더스트리, 평택사이로 등 계열사 대부분을 매각 등 자구안에 포함시켰는데요. SBS는 한 발 물러나 있는 모양새입니다. 담보 제공까지는 가능하지만 매각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SBS도 자구안에 넣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어디까지나 최악의 상황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태영그룹은 1990년 정부에 의해 민영방송 사업자로 선정돼 SBS의 전신인 서울방송을 세웠습니다. 태영그룹은 이 SBS만은 무조건 팔 수 없다고 채권단에 선언했습니다. 채권단 입장에선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워크아웃, 그러니까 사실상 뭐든 할 테니 부도만 막아달라 읍소에도 모자를 파내 조건부로 살려달라는 거니까요. 채권단 대표인 산업은행마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태영그룹이 SBS만은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SBS를 두고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이유는 또 뭘까요? 태영그룹 오너 일가의 커리어 거슬러 보겠습니다. 윤세영 창업회장은 서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거쳐 민주공화당의 이동영 국회의원의 보좌관 역할을 했습니다. 민주공화당은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공화당입니다. 이후 1973년 태영건설을 창업하고 각종 광급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내 회사를 키웠습니다. 그리고는 1990년 민영방송사인 SBS를 창립하고 자신이 직접 초대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아들인 윤석민 회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휘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를 마치고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1988년 그룹에서 일을 시작하긴 했지만 1998년을 시작으로 SBS의 경력이 두드러집니다. 일반적인 건설사 오너들과 차별점이 확실히 보이죠. 정치인 또는 언론인에 더 가까워 보이는데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을 단순히 중견건설사의 일이라고 치부하기에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SBS는 선거 시즌엔 보수층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상파 방송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윤 창업회장이 SBS 보도본부장 이상 보도국 보직자 선언을 소집한 오찬 자리에서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지 말라, 대통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를 좀 도와줘야 한다는 내용의 자체 보도 지침을 내린 것이 노조에 의해 폭로되기도 했었죠. 결국 이 문제로 윤 회장은 SBS 회장직을 사임했습니다. 이미 전국은 총선 전에 접어들었습니다. 지상파 방송국을 포함한 미디어들은 여론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현 정부의 스타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전 장관이 정치의 길로 나서면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자리를 맡았지만 여권의 싸움은 힘겨워 보입니다. 여권 입장에선 SBS가 필요하고 태영을 무조건 살려야 할 명분이 있다는 거죠. 사실 지금 SBS를 내놓는다고 해도 지금의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력은 예전만 못하고 기업 가치도 과거처럼 높다고 보기 어렵죠. 또 내놓더라도 이를 사갈 때를 찾기 어렵습니다.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사 지분을 10% 초과에 소유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각을 서면서 굳이 이를 떠안을 대기업군은 실상 많지 않아 보입니다. 언론 노조의 파워도 무시할 수 없겠죠. 이렇다 보니 시장에선 태영그룹 오너들이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시선이 지배적입니다. 구순의 창업회장이 눈물을 흘리며 읍소를 냈지만 뭔가 당당함이 느껴진다는 거죠. 태영건설의 법정관리서까지 나왔습니다. 이러면 모든 게 끝납니다. 말 그대로 꼬리 자르기죠.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이 아닌 법정관리로 들어가게 되면 그 여파는 부동산 PF 시장, 더 나아가 시장 전체로 상상 이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여권 입장에선 여론의 눈치도 봐야 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채권단 산업은행에 이어 금융당국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나서 정신 차리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숙고하던 태영은 결국 기존 자구안에 추가 자구안까지 제시하며 워크아웃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일단 이렇게 모두가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번 줄다리기에서 승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워크하디오, 태영과 SBS의 행복, 스튜디오 퍼즐과 함께 하시죠.